안녕하십니까. 대한한면통증 구강내과학회 정보통신이사 김문조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턱관절 장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턱관절 장애란 주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구강내과 정진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턱관절은 정확히 얼굴의 어느 부위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네, 턱관절은 입을 벌리거나 다무는 것, 또 턱을 좌우로 또는 앞으로 움직이게 하고 음식물을 씹을 때 지렛목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턱관절은 귀 앞부위에서 아래턱뼈와 머리턱뼈가 만나서 이룬 관절이며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귀 앞부분을 누르면 만질 수 있습니다. 턱관절은 아래턱뼈, 머리뼈, 그 사이에 우리 디스크라고 하는 관절 원판, 그리고 인대, 주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턱관절 장애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뼈, 근육 또는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턱관절 장애의 종류로는 관절 원판 장애, 관절염, 근육 장애 등이 있습니다. 관절 원판 장애란 턱관절 속에 들어있는 관절 디스크가 제 위치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관절염은 턱관절뼈의 손상과 변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육 장애는 턱관절과 연관된 근육들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이며 두통이나 이명, 목, 어깨의 통증과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턱 통증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몸이 다른 독립적인 질환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통증이나 입이 잘 안 벌어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감을 겪게 되는 경우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매우 큽니다. 턱관절 장애 중 근육 장애가 있는 경우 연관통이라고 칭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치아나 머리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두경 부위에는 또 많은 신경이 인접해 있어서 근육통과 같은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면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작 근육 위쪽이나 아래쪽에 근막 통증이 생긴 경우 연관통은 위 어금니나 아래 어금니에 나타납니다. 턱관절 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보통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턱관절 장애는 이 악물기 또는 이갈이 같은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 또 장시간 업무로 인한 근육의 긴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또한 안면부 외상이나 한쪽 치아가 안 좋아서 반대쪽으로만 음식물을 씹는 경우 아래턱 전체가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 대부분 통증이나 소리가 나면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것인데요. 근데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도 모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네, 턱관절 장애 초기인 턱관절 소리가 나는 증상, 즉 턱관절의 디스크가 빠지는 증상은 전체 인구의 30% 내에서 발견되지만 실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인구의 5 내지 7% 정도입니다. 이처럼 턱관절 장애 초기 증상을 가진 분들에서 일부만 진행되고 나머지 분들은 통증이나 기능 이상 없이 소리만 나는 증상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빠져나온 턱관절 디스크의 뒷부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응되면서 디스크와 같은 조직으로 바뀌어 디스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리는 나지만 통증이 없으며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면은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관절부에서 통증이 나타나며 턱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보다 더 진행되면 입에 손가락 2개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입을 벌리기가 힘든데요. 턱관절뼈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턱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턱관절뼈가 마모된 양상이 관찰되며 심한 경우 구정교합이나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두통이나 근육성 치통 등이 턱관절 장애와 동반되는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 치료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턱관절 장애 치료는 크게 구강내 장치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외과적 치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강내 장치 치료는 턱관절의 근육과 하중을 줄여주고 턱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최적의 교합을 만들어줘 많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강내 장치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장치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톡스나 관절 주사와 같은 주사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드물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요? 네, 턱관절 장애를 방치하면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뼈의 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서 부정교합이나 안면비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통이나 근막통증이 치료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 진통제로 해결되지 않는 만성통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턱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턱관절 장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거나 또 말을 하는 등 정상적인 턱의 사용 이외에 불필요하게 턱을 비틀거나 힘을 가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고, 또 턱을 옆으로 틀면서 쉽게 하는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인 근육과 관절 상태에서 턱은 이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로 이완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습관이나 스트레스, 긴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무의식 중에서 위아래 니가 맞물려 있다면 반복해서 얼굴에 힘을 빼주시면서 턱관절과 근육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시고요. 그러한 습관이나 스트레스, 긴장 등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턱을 자주 개거나 엎드려 주는 것, 또 한쪽으로만 씻거나 누워 자는 것은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구강내과 정진우 교수님 모시고 턱관절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정진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